한번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게 퍼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영상 유포는 초기 협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꼭 이렇게 써서 제출하세요. 동영상 유포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불륜이나 상간사건 주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입니다. 사실 일반 연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불륜 사건에서 사실은 이런 사건 많이 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륜 남녀들은 다 양심 없고 되게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현타가 온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중 일방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 이런 거 폭로하겠다. 네 남편한테 보내겠다. 이런 협박들이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가 되면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가 걸릴 수 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또 삭제해요. 협박받았던 걸 다 삭제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서 이게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황금의 다리라고 하잖아요. 뭔가 잘못하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 같은 거거든요. 그 황금의 다리를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협박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거죠. 이게 현재 연인한테 협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과거 연인한테 협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은 좀 나쁜 마음을 먹거나 하면은 가지고 있었던 영상이나 어떤 사진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걸로 내가 지금 급한 불을 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도 뭐 일정 사건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통 당사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변에 같은 모임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 모임 안에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가족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친분이 다 있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 심지어 인스타 친구이고 막 가족끼리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보니까 주변이랑 여전히 잘 지내고 있더라. 니네 딸 얼마 전에 생일이었더라. 나 영상 가지고 있는 거 니네 딸한테 먼저 보낼 거야. 니네 남편한테는 제일 마지막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게 불륜이 아니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더라도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한번 유포되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전 세계인들한테 어떻게 유포될지 모른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다. 유포되기만 시작하면 나는 끝이다. 라는 점에 너무 무서운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급한 물을 끊으라 내가 돈을 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나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도 동일한 협박은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동일한 협박에 난 또 응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일단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거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삭제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들이 혹시라도 볼까봐 삭제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부로 형사, 고소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서 상대방이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이 지금 협박을 받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상대방을 좀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 품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수사기관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저기에 증거물이 있으니까 저 증거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정말 저 증거물을 꼭 가지고 와야겠네 라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겁니다. 그럼요, 수사관들이 그걸 집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주소, 회사 이런 데가 특정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물체가 뭐 PC다, 그리고 휴대폰이다, 태블릿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된 물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영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장이 나오면은 이 물건들은 어디로 가느냐? 수사기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더 이상 이걸 어디에 유포할 수가 없겠죠. 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 클라우드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해서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은 영상이 퍼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다 보니 고소는 해야겠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너무 암담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고소장에 적어주세요. 사실 동영상 유포 사건은 분초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소장을 어떤 경찰서에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데요.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기까지도 며칠이 걸리고요. 그 담당 수사관은 이미 굉장히 많은 사건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고소장을 열어보는데도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이 긴박하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고소장을 간결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그냥 주저리 쓰기보다는 항목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협박을 현재 당하고 있다.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걸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입장에서 그럼 며칠 전에 빨리 어떻게를 해야겠구나. 이 사건을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나의 불안감에 의존해서 막 이렇게 마냥 커지는 그런 내용이면은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를 하고요. 또 그에 맞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이 증거가 있고 정확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수사 의지는 훨씬 더 불타오릅니다. 나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내가 피해자인 사건을 열심히 해주면 더 좋고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이 수사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증거도 따박따박 그리고 고소 내용도 따박따박 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항목을 빼서 수사기관에 반드시 요청할 사항을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제가 보통 수사기관에 요청한 사항은 볼트체로 해서 좀 눈에 잘 보이도록 크게 적는데요. 거기에 수사기관 요청사항이라고 적고 밑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고 적고 왜 이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데 그것도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적으면 5줄에서 7줄 정도? 그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아주 적으면 뭐 2-3줄 적어도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면 되는데요. 이 사건이 압수수색 없이 진행될 경우 수사 시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인의 영상 및 사진을 고소인의 친구, 고소인의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를 포함한 제3자들에게 무작위로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피고소인은 이 사건이 수사 중임을 알게 된다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또한 해당 영상 외에 피고소인이 고소인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촬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구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세요. 이런 사건들이 제가 상간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모셔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박, 명예훼손,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강요, 그리고 주거침입 그런 것들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 형사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많아서 사실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버리겠다라는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